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내 자신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세 가지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돈 버는 일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행동, 불교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업이죠. 불교로 말하면 업.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활동을 통칭해서 우리는 보통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항상 고민이 많아요. 내가 할 수는 있는데, 할 능력이 있는데, 하기 싫은 일이 있고,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내 스스로 의미부여가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런 여러 가지 일 속에서의 갈등의 연속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능력이 되는 일. 요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일. 내 능력으로 봐서 할 수 있는 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일을 내가 오랫동안 해가지고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쉽게 남들은 어렵게 하는데 나는 이 일을 오래 해서 노하우도 생기고 경륜도 생기고 해서 별로 힘들이지 않고 쉽게 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또 굳이 따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일은 이거 사실은 해봐야지 압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해봐야 합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경험해봐야 합니다. 경험해보기 전에는 그거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거는 빼고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할 수 있는 일은 두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오랫동안 내지는 열심히 해가지고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일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하고 남들보다 그래서 더 편하게 수월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 쉽게 말하면 내가 잘하는 일이죠. 라이프 스타일의 관점에서 보면 좀 내 생활 방식의 일부가 되었고 내 습관 중에 하나가 된 그런 일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 우리 주변에서 보면 자기 분야의 일을 잘하는 사람을 달인이라고 그러죠. 요즘도 생활의 달인 텔레비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의 달인이라고 유명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생활의 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 실제 생활의 달인은 몇 명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은 짬뽕의 달인 하면은 전국에 몇 명 거기 생활의 달인에 나오잖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 잘하기는 잘하는데 우리가 달인이라고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은 왜
일을 잘하는 사람 중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생활의 달인이 못 되느냐. 요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일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억지로 뭐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저런 걸 다 제외하고 내가 이 일을 잘한다. 이런 경우에 달인들을 보면 대개는 자기 일에는 어느 경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고비를 더 넘어서야 달인이 돼요. 어떤 고비냐 하면 일하는 거는 어느 경지까지는 누구나 좀 타고난 재능이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어느 경지까지는 가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내가 이 일을 왜 하냐? 내가 왜 매일 짬뽕을 만들어야 되냐? 에 대한 자기 일에 대한 의미 부여가 돼야 돼요. 자기 일에 대한 의미 부여가 안 되면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회의가 들어. 뜨거운 불 앞에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아이, 나 하기 싫어. 다른 일 할래. 왜 가끔 주방장 중에 보면 일은 잘하는데 툭 하면 술 마시고 그냥 출근 안 하고 며칠 그냥 왕창 비워버리고 그러다가 나오면 또 뭐 자르고 싶은데 또 요리는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달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느 일을 잘하는 경지까지는 갔는데 달인의 경지까지 못 가서 어디를 못 넘어갔냐 하면 자기 일에 대한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즉 일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잘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 내가 잘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야 라고 내 스스로 의미 부여가 될 때 이 사람은 자기 일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만든 이 요리를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 나는 너무 흐뭇하고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놓을 수가 없다. 그래도 쉴 수가 없다. 내가 쉬면 사람들이 내가 만든 이 요리를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쉬냐. 이런 마인드. 이 사람은 자기 일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의미가 분명한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힘이 들어도 하기 싫어도 몸이 고장이 나도 왜 해야만 될 이유가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일을 잘 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자기 일에서 달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일에서 달인이다 정도의 소리를 들으려면 자기 일에 대한 자기 스스로 의미 부여가 돼야 된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니까 뭐 특정한 뭐 장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년의 위기가 왜 옵니까? 중년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족의 문제하고 가족과 직장의 문제 많이 연관이 됩니다. 가족의 문제만 놓고 보면 처음에 이 자식들을 키울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대로 반응하는 애들이 참 신기하고 그 다음에 이 정말 내가 아니면 하루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자기의 삶을 내한테 의지하고 있는 생명이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정말 뼈가 부서지는 일이 있어도 한이 있어도 이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든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자기 그 육아, 내가 이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가 되는데 이 커가지고 애들이 뭐 밥은 먹었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카톡을 보내도 씻고 집에 들어오면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뭐 말만 하면은 엄마는 뭘 몰라 그냥 뭐 성질만 내고 이러면은 이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그 고생하면서 저것들을 키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한 직장 뭐 특정 분야에서 10년, 20년 열심히 일했는데 남은 거는 고장난 몸뚱아리하고 텅 빈 통장밖에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도대체 내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나? 회사에서. 이게 이제 중년이 되면 특정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10년, 20년 하면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자기 일에 대한 의미 부여가 안 돼. 그쯤 되면은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기 일에 대해서 남들은, 신입들은 힘들게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별일 아닌 것처럼 능숙하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왜 사나? 오늘도 출근을 내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출근을 하면서 요번역에 내려야 되는데 내리기 싫어. 내릴까 말까 출근할 때마다 그 고민을 하는 거지.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전업주부만 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는 많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내려야 돼. 오늘은 그냥 째버리고 청량리역까지 가가지고 청량역에서 경춘선 타고 강원도 강릉으로 가버릴까. 이 생각을 매일 했어요.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사나 하는 생각이 왜 드느냐. 자기 일에 대한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일을 정말 잘하려면 의미 부여가 돼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이제 왜 일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넓은 의미에서 자기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달인이 되지 못하나? 그것은 일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한 그 일로 대표되는 자기 삶에 대한 의미 부여를 스스로 못하니까 자기 삶에 자기 일에 달인이 못 되는 거예요. 불교에 보면 스님들이 처음 출가를 하면 강원에서 이제 1학년 처음 들어가면 1학년 지문반이라고 그래요. 배우는 게 치문경문이라고 배웁니다. 거기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복고심사아양. 공복고심사아양이라. 무슨 말이냐면 빈배에 마음만 높은 것이 사아양, 마치 아양, 벙어리 염소와 같다. 염소라는 동물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 말고 염소. 요즘 우리 주변에는 염소보다 양을 더 많이 봐가지고 염소를 생각하라고 하면 저도 처음에는 양을 생각했는데 양 말고 염소. 염소는 어떻게 생겼으면 수염이 이렇게 서당 훈장 선생님 같이 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 염소 눈은 사각형으로 생겼잖아요. 동그란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반쯤 감고 있는 듯한 그렇게 생겼어요. 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 뿔이 있고 염소가 보면은 벙어리 이렇게 염소가 엄매하고 소리를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표정이 엄청 근엄해. 꼭 진짜 뭡니까 서당의 훈장 선생 같아요. 점잖고 아주 이렇게 근엄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 염소는 생긴 건 그런데 생긴 건 동네에 그냥 뒷짐지고 다니는 할아버지처럼 생겼는데 소리는 맨날 그냥 엄매하고 이제 우니까. 그런데 벙어리 염소는 소리를 못 내는 거야. 언제를 이야기하느냐? 염소가 도살장에 잡혀가는데 벙어리가 아니면 도살장에 잡혀가면 막 끌려가면은 가기 싫다고 막 죽기 싫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벙어리야. 소리를 못 내요. 생긴 거는 엄청
그 근엄한 뭡니까 서당 선생님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남들이 보기엔 저놈은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아주 조연하게 점잖게 끌려가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습만 보고. 사실은 마음은 그게 아니죠. 살고 싶어서 진짜 미치겠는데 소리를 못 내니까 그럴 뿐이야. 이게 무슨 비유냐 하면 절집에 오래 살면서 이제는 뭐 예불도 수십 년을 이제 중노릇을 했으니까 예불도 이제 졸면서도 잘하고 연불도 졸면서도 잘하고 제사도 요령도 겁나게 잘 흔들고 제사도 잘 지내고 법문도 어디서 그냥 수십 년을 살았으니까 주스들은 이야기가 많아서 법문도 잘해. 그런데 안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모습이 마치 벙어리 염소와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냥 법 높은 큰 스님 같은데 실제는 들은 게 없어가지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벙어리 염소처럼 정작 자기 그 죽음에 임해서는 그 죽음의 두려움, 고통을 피하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그 순간에도 그 근엄한 표정을 버리지 못하는 벙어리 염소와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벙어리 염소 같은 모습으로 전락을 하느냐? 살다 보면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분야에서 살다 보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안 치면.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나이를 먹고 존경받는 위치에 이르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는 아까 제가 달인처럼 자기 일에 대한 의미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표, 내 삶의 이유를 알고 정확하게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내 스스로가 가슴에 새기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해왔으니까 잘해. 익숙해.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면 먹고 살기는 좋아. 또 사람들이 대접을 해줘. 그러니까 이 일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스님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더 많아요. 교수들도 그렇고, 그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기 일을 오래 하면 잘 하는 거는 사고 안 치고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누구나 그 일을 잘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걸 모르면은 벙어리 염소가 된다. 죽을 때 죽음의 고통에 직면해서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내가 지금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말도 못하고 그동안 해온 버릇대로 그냥 폼만 잡다가 에헴 하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과보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즘 보면은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일을 즐겨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일단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몰라. 예를 들어서 나는 빵 만드는 거를 하고 싶다. 제빵장이 되고 싶다. 근데 해보진 않았어. 그냥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이거를 잘 하는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없어. 그냥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이것만 가지고는 그 일을 뛰어들면 실패할 확률이 높죠.
하고 싶다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고 싶다도 일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그냥 남들이 그 일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다기보다 주변에서 야 요즘 그게 전망이 좋다더라. 그거 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 아니면 엄마가 맨날 내만 보면은 그냥 공무원 시험 치라고 하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세뇌가 된 거야.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언제부턴가 나도 공무원이 되고 싶어. 왜 되고 싶으냐? 글쎄요, 그냥 되고 싶어요. 사실은 주변에서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해보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지 어떤지 몰라요.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해봐야지 압니다. 해봐야지 압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는 뭐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우리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정년퇴직을 하거나 내지는 이렇게 뭘 배우러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우고 뭐 희한한 걸 많이 배우더만. 새로운 걸 배우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때 그 새로운 걸 배우는 그 순간은 좀 호기심도 생기고 새로운 걸 배우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그 좀 약간 뭐 도전의식, 성취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뭔가 내 안에 좀 욕구가 충족이 되는데 그게 좀 배우고 나면 또 다른 뭔가 새로운 걸 또 배워야 돼. 끊임없이 새로운 뭔가를 계속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동네 문화센터 단골이 되는 거야. 문화센터 요즘 뭐 하나 보고 저거 요번에는 저거 요가 해야지. 배드민턴 배워볼까? 뭐 해볼까? 이렇게 이제 막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지나면은 다 까먹어 또. 이런 것들은 하고 싶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은 그때 내 안에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비어있는 그 어떤 허전한 그 무엇을 잠시 채워주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진정으로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게 꾸준히 이어지려면 내가 잘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돼야 돼요. 하고 싶다는 것은 나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나의 욕망은 어제는 하고 싶었는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내 감정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어떤 일을 꾸준히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일을 꾸준히 하려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의미 부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성취감도 느껴야 되고 또 내가 이 일을 잘해야 돼.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일을 못하면 해도 손에 안 익어. 그러면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싫어져요. 처음에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싶으면 결국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일에 대한 의미 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하고 싶다는 것은 감정이고 욕망이기 때문에 그런 욕망 자체는 수시로 변한다. 그런 자기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런 감정은 변하는 거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이제 행자 생활할 때 98년도죠. 그때 행자 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뭐 밥하는 것도 하고 반찬 만드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상 차리는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한 두어 달 동안 버섯
버섯밭에 버섯 키우는 일을 다른 행자하고 둘이서 한 2달 동안 한 적이 있어요. 송강사 버섯밭이 엄청 큽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또 지금은 행자가 없어가지고 관리를 안 해서 버섯밭이 거의 아마 거의 좀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 수석정 옆에 하고 농막 사이의 공간이 다 버섯밭이었어요. 엄청 커요. 그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래된 경운기가 있어요. 잘 안 쓰는. 이제 그 경운기를 이제 계곡 옆에다 놔두고 계곡으로 이제 가끔 쓰니까 또 이거를 계곡으로 갖고 가가지고 계곡 옆에 놔두고 경운기를 돌려서 경운기 이제 모다를 돌려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호스로 이제 쫙 버섯밭에 물을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물을 주고 한 명은 물 주고 한 명은 망치로 이 뭡니까 참나무 머리 이렇게 똥똥똥 때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버섯이 잘 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행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이제 그 도시 출신이 돼가지고 시골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경운기를 몰아보질 않았어요. 또 그때 그 경운기가 좀 최신 경운기가 아니고 옛날 거라서 작동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처음에 시동 걸 때 이걸 이제 막 돌려야 되는데 엄청 안 돌아가, 이게 뭐 힘들게 막 한참을 돌려야 겨우 시동이 걸려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막 돌려서 이제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이제 그 넓은 버섯밭을 그냥 1시간 만에 물을 다 줄 수가 있어요. 그걸 만약에 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하루 종일 물을 길어서 붓고 해야 되는 거를 경운기 모다 돌리면 1시간 만에 다 해요. 그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원래 이 법문을 한 계기가 요겁니다. 우연히 얼마 전에 그 생각이 났어요. 그 행자 때 경운기 시동 걸던 생각이 났어요. 이게 처음에 시동 걸기까지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정말 하기 싫어요, 그때는. 그런데 시동이 걸리고 나면 얘가 10사람, 100사람 몫을 해줘. 사람의 그 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이든 간에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쉬운 일이 없어요. 처음부터 쉬운 일이 없어. 저는 처음부터 쉬웠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재지, 천재. 하늘이 재능을 내려준 사람이에요. 도둑질 천재, 사기꾼 천재.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 재능을 내려준 거야. 공부의 천재, 이거는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것도 아주 힘들어. 힘들어서 하기가 싫어요. 하기가 싫으니까 하려면 억지로 해야 돼. 마치 돌리기 힘든 경운기를 시동 걸 때 막 억지로 그냥 있는 이 없는 이 쥐어 짜가지고 돌리듯이 힘들게 경운기를 겨우 돌리면 시동 걸리듯이 무슨 일이든지 처음 할 때는 힘이 듭니다. 힘이 드니까 하기가 싫고 하기가 싫으니까 이건 내가 왜 해야 되지? 몇 번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꼭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제 안 하고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이제 너무 편한 거지.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해야 되는 일,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을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다 보면 그게 가끔씩 일이 잘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럼 우리가 성취감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거 계속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일을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밤을 새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일에 아주 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 전체를 관통하는 게 뭐냐? 처음에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 일을 하려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유가 없는데 누가 그 일을 억지로 하겠습니까? 우리 행자 때는 물을 안 주면 행자실에 못 있으니까 태방조치 당하니까 자기 소임을 못하면 그때는 뭐 널린 게 행자라서 그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잠깐 버섯밭에서 잠깐 보자 라는 말은 학생들 말로 하면 네 잠깐 옥상에서 보자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이제 그 일을 못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너 일 그렇게 해가지고는 행자 생활 그래가지고 안 돼. 너 그래서 뭐 중노로 제대로 하겠어. 그냥 내려가가지고 사회생활 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경운기를 돌려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야. 하다 보니까 시동이 걸리면 큰 넓은 버섯밭에 물을 얘가 다 주니까 가슴이 이제 뿌듯한 거지. 참 대단하다. 내가 이런 일을 다 할 줄 아네. 참 내가 별일을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물론 이제 저는 그 일은 2달밖에 그 다른 행자랑 안 해가지고 잘하는 단계까지는 못 갔죠. 아마 그 일만 1년 이상 했으면 잘했겠지.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잘하는 단계까지 갔었고, 그러면 아마 1년 이상 지나면은 그런 생각 했겠죠. 왜 난 다른 행자들은 편하게 그냥, 공양가에서 상이나 차리는데 나는 왜 이 모기한테 물려가면서 이 힘든 경운기를 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나 다른 소임 해달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나는 버섯밭 관리자의 그쪽에서는 거의 달인이 되는 거죠. 사람 일이라는 게 처음에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해야 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가려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의미와 이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모든 활동을 다 말하는 거예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기도만 하면 졸리고 앉았다 하면 졸리는데 계속 하다 보면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다 보면 가끔씩 수행이 잘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미로 힘들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내 삶에서 수행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처음부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발심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 의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발심하는 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은 처음에는 해야 되니까 하지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이 되면 언젠가는 내가 잘하는 일이 된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도 가능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일을 찾아가지고 내가 나이도 먹고 이제는 옛날같이 막 후원해서 막 설거지하고 막 이런 거 이제 힘들어서 못해. 이제 내가 뭐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보니까 그냥 예불 때
법회 있는 날 나와서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면 그래 이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기도를 젊었을 때는 좀 하다가 말다가 그랬는데 요즘은 늘린 게 시간이라 그냥 나와서 시간만 나면 기도를 하니까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기도를 더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로 도통하는 거죠. 그게 반대도 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찾아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도 하다 보면 그 일 속에서 내가 재미도 찾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그 일에서 뭔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하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절에 와서 이제 나이를 먹어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도가 재밌어.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내 혼자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 정심서 신도 모두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야 그 일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나에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은 해야 되니까 하는 단계에서 하고 싶은 단계가 되고 잘하는 단계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다르다. 현명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결합해내는가? 지금 내가 뭔가를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해야 될 때냐?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붙들고 그거라도 제대로 해야 되냐? 이런 판단을 잘 하는 게 현명한 삶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의미 부여를 제대로 올바르게 하는 게 현명한 삶이다. 그래야지 내 삶이 수행의 그 길 위에 내 삶이 다 위치를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